이번 시간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분의 그 갑진년 2월 운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갑진년 2월 운세를 알아보기 전에 앞서서 요즘에 국민의힘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 국민의힘 그 비대위원장인 한동훈 위원장 사이에 굉장한 갈등이라든가 불화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헤게모니 싸움이다. 권력 투쟁이죠. 그러니까 헤게모니 싸움이다고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처음에는 뭐 약속을 하고 서로 약속 대련이다 이런 말도 있었지만 지금은 약속 대련이라는 말은 들어가 버린 것 같고, 헤게모니 싸움이다. 그러니까 권력 투쟁이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당 대표 간에 권력 투쟁이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도되는 것을 제가 이런 부류, 그러니까 권력 투쟁으로 묘사되는 보도가 요즘에 더 많은 주류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뉴스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것이 이제 그 대통령과 당 대표 간의 집권당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 간의 권력 투쟁인데,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중세 유럽에서 일어났던 이 간호사의 굴욕이라는 장면이, 이 사실이 제일 먼저 제가 머리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전개되는 것도 좀 비슷하게 되는 것처럼 또 보이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잠깐 이 간호사의 굴욕이 무슨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갑진년 2월 운세를 차례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간호사의 굴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1077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0년 전에 일어난 거죠. 그래, 1000년 전 사건인데 중세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신성 로마 제국의 그 황제 하인리 4세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사이에 이 벌어진 일종의 그 주교 임명 성직자 임명권이죠. 성직자 임명권에 대해서 이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고리 우세 7세는 굉장히 급진적인 개혁 교황이었죠. 개혁을 추구하는 교황이었고, 그 당시에 관습적으로 황제가 이제 그러니까 성직자를 임명하는,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황제가 성직자를 임명했죠. 뭐 신부라든가 주교라든가 이런 것을 임명하는 게 이제 관습으로 돼 있었는데, 이 교황이 교회를 개혁하려고 나서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성직자 서임권을 회수하려고 했죠. 여기서 이제 황제가 반발을 하면서부터 싸움이 벌어졌어요. 어찌됐든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 4세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사이에서 그러니까 성직자 임명권을 두고 이제 전쟁이 투쟁이 일어났죠. 권력 투쟁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때 이제 이 그레고리우스 7세 이 교황이 황제 하인리 4세를 파문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중세였기 때문에 교회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파문에 처해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직자를 통하지 않고 천국에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어떤 문화적인 또는 관습적인 어떤 그런 형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제 하인리 4세가 이렇게 그 교황 그레고리 7세에 이제 대드니까, 초기에는 이 그 귀족들과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그 성직자, 그러니까 주교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주교들이 다 이 황제 편에 섰어요. 황제 편에 서가지고 황제를 도와줄 것처럼 하다가, 교황이 그레고리우스 7세가 황제 하인리 4세를 파문에 처하면서, 하인리 4세를 도우는 귀족이나 주교들도 다 파문에 처하겠다,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거기에 쫄았죠. 그러니까 귀족이나 주교들이 다 쫄아가지고 하인리 4세를 이제 일종의 축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되니까 황제 하인리 4세가 이제 겁을 먹고는 이 카노사성이 이제 이태리, 그러니까 지금의 이탈리아에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한 성이에요. 한 그 귀족이 백작이 거느리는 이제 가지고 있는 성인데, 이 카노사 성에서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이 이제 머물고 있는데, 여기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은 독일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렇게 넘어갔죠. 부인을 대동하고 부인과 함께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카노사 성으로 이제 갔어요. 가서 용서를 빌러 이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갔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바로 지금이랑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1077년 1월 25일에 드디어 이 카노사 성에 도착을 했어요. 성직자들이 입는 그거 삼배옷 같은 그 아주 거친 천으로 된 옷과 맨발로 황제가 이 카노사 성 앞에서, 카노사 성에서 교황이 성문을 닫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레고리우스 7세가 그 카노사 성 안에 머물고 있고 성문은 닫혀 있고, 그래서 거기서 1월 25일에 1077년 1월 25일에 카노사 성문 앞에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 4세가 그 부인하고 둘이 성문 앞에서 그 무릎을 꿇고 3일간 빌었어요. 그 음식도 안 먹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딱 지금이었거든요. 지금 시기에 1월 25일 엄청 추울 때인데, 그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카노사 성 앞에서 3일간 이제 빌었는데, 비니까 그레고리우스 7세가 이제 성문을 열어줬죠. 열어줘가 그렇게 해서 이제 파문이 수습이 되는데, 3일간 했으니까 1월 28일에 사면을 받았어요. 사면을 받아가지고 하인리 4세가 사면을 받은 사건.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건,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이 사건이 생기고 난 후에 어, 이제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세속에서는 교황은 태양이고, 교황은 태양의 비유가 됐고, 황제는 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달이라는 것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만이 빛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황이 엄청나게 더 모든 것이 이제 교황에게 귀속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카노사의 굴욕은 이제 세속의 황제가 하나의 그 교회의 성직자에게 굴복을 한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 하인리 4세가 눈밭에서 3일간, 그러니까 1077년 1월 25일부터 3일간 그 물도 못 먹고 그 무릎을 꿇고 눈밭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그래서 28일에 사면이 된 그 사건입니다. 결국 결과는 카노사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카노사의 굴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끝에 그로부터 한 3년 후에 1080년에 이 하인리 4세가 그때 이제 사면을 받고 와가지고는 그 부인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 부인하고 둘이서 눈밭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빌었는데, 1080년 그때 갔다 다시 독일로 와가지고는 이 하인리 4세가 힘을 길러가지고 계속해서 그 교황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았어요. 그레고리 7세에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고개를 숙였죠. 고개를 숙이고 난 다음에 3년간 힘을 길러가지고 이제 대드니까 1080년에 그레고리우스 7세가 이 하인리 4세를 다시 파문에, 이제 2차죠. 2차 파문에 처하면서 폐위시켰어요. 폐위를 시켰어요. 황제를 폐위시켜 버렸어요. 파문에 처함과 동시에 황제를 폐위시켰는데, 이때는 이제 상황이 달랐어요. 하인리 4세가 굉장히 힘을 길러가 있었기 때문에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를 처단하러, 체포하러 이제 이 별동대가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가니까 이 그레고리우스 7세가 그 도망을 갔어요. 남부 쪽으로, 이태리 남부 쪽으로 가가지고 남부에 있는 그 귀족에게 도움을 청해가지고 이제 복잡한 과정이 거친데, 결국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그레고리우스 7세가 결국은 이제 망명길에 올라서 1084년에 죽어요. 교황이 결국 죽음을 맞이했어요. 이제 이 황제의 공격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망명지에서 이제 죽게 됐어요. 이태리 그 과정에 이제 많은 전쟁도 있었지만, 어쨌든 1077년에 일어난 굴욕 사건이 1080년을 거쳐서 1080년에 이제 드디어 하인리 4세가 재무장을 해서 1084년에 교황을 최종적으로 처단을 하게 된 이제 그런 사건이 되는데, 어쨌든 1차적으로는 1077년 1월
5일부터 3일간, 3일간 황제가 1077년 1월 25일부터 28일까지죠. 딱 지금 시기인데 오늘이 우리가 26일이에요. 1월 26일이니까 지금쯤 되는데 엄청 춥잖아요. 이런데 눈밭에서 맨발로 부인하고 둘이서 빌었어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그 서천에 시장에 화재가 났을 때, 그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을 기다리면서 눈을 맞으면서, 바깥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다 그래요. 기다리고 이제 또 대통령이 나타났을 때 허리를 90도로 꺾으면서 인사를 하는 그것이 그 모습을 제가 이 뉴스에서 보면서 이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게 이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 오늘 이 주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갑진년 2월 운세를 보기에 앞서서 이 카노사의 굴욕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됐고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그걸 한번 짚어보고 이 사주를 풀어보면 좀 더 재밌게 사주를 공부하고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1077년 1월 25일에 황제는 눈밭에서 부인과 함께 무릎을 꿇고 3일간 빌었다. 물도 못 먹고 빌었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교황이 결국은 죽음을 당했죠. 황제의 반격을 받고는. 그거는 이제 1077년으로부터 1080년을 거쳐서 1084년에 이제 교황이 그레고리우스 7세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분의 사주 2월달 사주가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자, 2월은 병인월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앱상으로는 지금 경술대운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분이 4월생이에요. 4월생이기 때문에 대운이 정확하게는 1.3대운입니다. 여기는 이제 표시는 1일, 10일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만 정확한 대운은 1.3대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앱상으로는 경술대운 갑진년으로 이렇게 표시되지만은 지금 2월 달이 되면은 2월 5일이 입춘인데 입춘을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갑진년이 되지만 지금은 아직 계묘년에 있습니다. 을축월인데 계묘년 을축월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2월 5일 갑진년 2월 달 병인월의 걸 보니까 갑진년 병인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운은 1.3 대운이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 대운이 바뀌지 않았어요. 경술 대운이라고 이렇게 앱에는 표시되지만 경술 대운이 아니고 여전히 신의 대운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병인월 그러니까 갑진년 2월의 운세를 볼 때는 이분은 1.3 대운이기 때문에 신의 대운 갑진년 병인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이 사람의 대운이 바뀌느냐 하면 경술 대운으로 바뀌는 건 1.3 대운이니까 아마 여름을 지나서 한 최소한 여기 한 9월이 넘어서야 됩니다. 9월 한 8, 9월 이쯤 돼야 이제 실질적으로 경술 대운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1, 2, 3, 4, 5, 6, 7 이때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갑진년 신의 대운에 있다는 거죠. 신의 대운 갑진년에 놓여 있다는 요거를 이제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대운이 언제 바뀌는지를 명리하시는 선생님들조차도 그거를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유심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앱상으로 경술대운 갑진년이라고 됐다고 해서 그냥 경술대운 2월 되면은 당연히 앱으로 봐가지고 지금이 경술대운이라고 보면 큰 착각입니다. 지금은 아직 경술대운이 있지 않고 신의 대운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 대운 갑진년 병인월이다. 이게 언제 바뀌느냐? 가을에 거의 가을 중순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가위를 넘어서서 9월 이후에 아마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되겠지만 한 9월 이후에 대운이 바뀐다고 보면은 대충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지금 계속해서 갑진년이기는 맞는데 신의 대운에 있다는 거예요. 경술 대운이 아니고.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서 이 사주를 봐야 정확하게 사주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앱으로 이렇게 표시된 신의 대운이니까 이것은 이 사주가 지금 진월의 을목으로서 이 계수 편인이 용신이 됩니다. 편인이 편인격이죠. 편인이 상관을 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편인투상이죠. 편인투상
뭐 또는 편인 투식이라고 표현해도 표현이 그렇게 틀렸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식상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편인 투상 정확하게는 또는 편인 투식격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요. 다만 요 시주에 있는 글자가 뭔지를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보는데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 용신과 상신이 다 연월간에 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의 사주를 볼 때는 그냥 시주를 물론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대충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사주의 구조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사주 구조는 선융후기란 사주가 되기가 되게 쉽습니다. 선기를 후융한 사주 선기를 후융한 사주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초중년은 굉장히 길었지만은 이 말년은 조금 다소 정책에 들어가거나 또 흉하게 되는 또 그런 상황에 몰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일생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좋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뭐 황제나 교황이든 뭐 어떤 사람도 그런 인생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기 때문에 사시사계절 항상 푸르게 씩씩하게 살 수가 없죠. 소나무도 겨울에는 좀 시들죠. 푸르게는 돼 있어도. 그러니까 사철나무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자연에 있는 것들은 자연의 이치가 일평생 다 그렇게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계절의 영향, 사시의 영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초년이 어렵고 어떤 사람은 말년이 어렵고 어떤 사람은 중년이 어렵고 이런 과정이 누구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선기를 후중한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는 촌년이 매우 잘 나갈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자 신의 대운 갑진년 신의 대운이라 그래서 아직 갑진년이지만 분명히 신의 대운이에요. 앱상으로는 다 경술대운으로 표시되지만 이 대운이 1.3 대운이기 때문에 여전히 신의 대운 갑진년입니다. 언제 바뀌느냐? 9월 이후에 바뀔 것이다. 대운이 9월 이후에는 경술대운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 병리놀이 이제 곧 2월 5일이 되면 병리놀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 병화 이 상신 병화가 왔고요. 대운에는 역시 신의 대운이니까 신금평관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구조의 사주에서 갑진년이기 때문에 여전히 병윤월은 이분이 잘 나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폐가 나지 않죠. 그러니까 병화가 와서 뭐 원국에서 상관합살하고 또 병화가 가서 편인투상을 또 하고 있어요. 월에서 갑목은 또 상신을 도우는데 이 사주는 일간이 약하지 않단 말이에요. 을목이 해수와 그 월지에 통근을 해서 등령했어요. 그러니까 진월생이니까 그래서 일간이 힘이 있는 상태에서 편인투상을 하기 때문에 일간과 용신 일간과 용신이 모두 힘이 있는 상태에서 식상병화를 보는데 인월은 또 인목이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지로. 그래서 일간이 더욱 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기세등등하게 자신의 기량을 밖으로 표출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로 봤을 때는 아마도 이분이 뭐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뭐 어디에 용산에서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여러 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관계없이 설사 물러나라고 압력을 넣어도 적어도 1월, 2월에는 잘 물러나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은데 일단 우리는 오늘 2월, 이 2월을 보고 있는데 2월에는 물러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매우 기세등등하고 격국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의 대운 갑진년 2월은 이런 구조의 사주는 여기에 있는 글자가 무엇이 되든지 간에 관계없이 상당히 괜찮은 운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승장구한다. 지금 2월 달까지는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누가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병화상관은 기성질서에 도전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받게 되죠. 그러니까 하극상을 하게 되고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를 도모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그러니까 사퇴시키거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당분간은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 사람 개인으로 봤을 때는 신의 대운 갑진년 병인월이 매우 길한 달이 운세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자리에서 물러나지도 않을 것이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수세에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간호사의 굴욕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처음에는 1월 25일 그러니까 1077년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눈밭에서 무릎을 꿇고 빌고 그 후에 1080년에 다시 이제 반격이 시작됐죠. 하인리 4세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1084년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망명지에서 죽게 됩니다. 도망을 갔죠. 도망가다가 죽게 됐는데 이런 상황으로 그 전개가 됐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그런데 지금이 바로 1월 26일이란 말이에요. 오늘이. 그러니까 이 하인리 4세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 4세가 눈밭에서 무릎을 꿇고 그 부인과 함께 황제에게 사면을 해달라고 파문에 처한 것을 해제해달라고 빌었던 그 사건의 시기가 지금 우리의 국정 상황과 되게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간호사의 굴욕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그래서 요즘 또 보면 누구의 굴욕이다, 대통령의 굴욕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굴욕이다, 뭐 여러 얘기요. 누구의 굴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굴욕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제가 이걸 한번 역사적 사실을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갑진년 2월 운세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그 서천시장에서 눈이 오는 눈이 그날 좀 많이 내렸죠. 눈이 막 내리는 데서 밖에서 벌벌 떨면서 대통령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대통령을 보자마자 이렇게 90도로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이 간호사의 굴욕의 이 장면하고 되게 많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소개하면서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갑진년 2월 운세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요 시주에 있는 것이 뭔지를 지금 모르니까 보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현재 여전히 신의 대운 갑진년 병인월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운세를 달리고 있어서 당분간은 승승장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얼마만큼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려움에 올 것 같은데 요때까지 가기 전에 제가 이거 매달 한번 이걸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병인월에 대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갑진년 2월 운세에 대한 해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